이번에 이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1편에서는 핵심 빌런이 리저드 박사였죠. 리저드 박사는 이제 커트 코너스 박사가 변형된 빌런이었는데 누가 빌런을 만들었나? 리저드 박사가 빌런이 된 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세계관에서의 오스코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오스코프는 이제 앞서 알아본 샘 레이미 감독 3부작의 오스코프와는 다르게 약간 좀 유전자 공학에 좀 더 치우친 회사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사람들을 좀 더 이롭게 하는 수단을 찾고 있는 그런 회사처럼 나왔어요. 발전소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지만 약간 군수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기보다는 그냥 순수한 유전자 회사, 유전자 공학 회사 혹은 뭐 발전이나 뭐 이런 전기 공학 회사 뭐 이런 걸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오스코프는 역시나 이제 노먼 오스본이 창립한 회사인데요. 1편에서는 없었던 설정이 들어간 게 노먼 오스본이 유전병을 앓고 있어요. 레트로바이러스라는 그런 유전병을 앓고 있는데 걸리면 한마디로 고블린처럼 도깨비처럼 변하는 병인 거잖아요. 피부가 녹색으로 변하고 막 이렇게 손톱이 짐승처럼 길어지고 그렇게 변하게 되는 레트로바이러스를 앓고 있다라는 설정을 영화상에는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만 오스본이 이 유전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스코프를 설립하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배경 설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재과학자 피터 파커의 아빠 리처드 파커가 이 연구에 합류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빠른 진전을 이룩하죠. 그렇게 이제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노만 오스본이 그동안의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화학무기를 만들어주는 대가로 외국에 있는 국가나 단체로부터 이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려다가 리처드 파커가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만 오스본과 그 이름 모를 그 단체 세력이 리처드 파커를 제거를 하고 연구 실적만 빼돌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사전에 먼저 알아챈 리처드 파커가 자기 연구 결과물들을 다 미리 챙겨서 놓고 그 다음에 자기는 잠적을 하죠. 그런데 결국은 들켜서 리처드 파커랑 그 아내는 비행기 추락사로 결국은 사망을 하고 그 아들 피터 파커는 자기의 그 형네 집에 맡겨놓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설정인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노만 오스본이 리처드 파커와 같이 연구했던 그 유전자 합성 기술을 이용해서 후속 연구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피터 파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연구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커트 코너스 박사였습니다. 이제 그 당시 노만 오스본은 병이 점점 심각해져서 거의 이제 현역에서는 은퇴하고 투병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리처드 파커의 연구는 친구인 커트 코너스 박사가 이제 이어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리처드 파커가 대부분의 연구 성과 같은 것들을 빼돌려서 이제 숨겨놨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진척이 많이 안 돼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불안하게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노먼 오스본이 병세가 급격히 나빠지니까 상부에서 커트 코너스 박사한테 재촉을 합니다. 빨리 성과를 내라. 결과를 빨리 내라. 그랬는데 커트 코너스 박사가 조금 더 시간을 달라 이러니까 너 언제까지 이거 못하면은 너 또 해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동안에 또 자신의 노력이 사라질 거를 걱정한 커트 코너스 박사가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그 약물을 주사를 해서 본인의 몸에다가 인체 실험을 하게 된 거죠. 네. 이거는 약간 그 1편의 그린 고블린의 탄생과도 약간 좀 비슷해진 것 같아요. 뭔가 위에서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인체 시험에 뛰어든 것 같은 그런 결과로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연구했었던 게 도마뱀을 가지고 인간과 유전자를 교합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었었는데 연구 혈청을 이제 본인한테 주입을 해서 그 부작용으로 리저드가 되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빌런이 된 후에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 뭐라고 보세요? 원래는 이 사람의 목적은 그러니까 자기도 한 팔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혈청을 이용해서 힐링 팩터죠. 쉽게 말하면 이런 재생 능력을 원래 주려고 했던 인물이었는데 하여튼 이제 빌런이 되면서 다 같이 이제 파충류가 되어버리자라는 약간의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본인의 연구를 성공시키려는 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네. 나중에는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성격이 또 바뀌잖아요. 네. 이 주사를 맞고 나니까 좀 포악해지고 성격적인 변화에 대한 부작용이 또 있다 보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그 돌연변이 성과가 뭔가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니 모든 인류를 나처럼 변하도록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오스코프 꼭대기에다가 인공 강수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에다가 혈청을 주입해갖고 혈청이 들어가 있는 비가 내리도록 만들려고 하죠.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엑스맨 시리즈에서 1편에서 매그니토가 모든 그 뉴욕 시민들을 돌연변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계 장치 그거와 좀 유사한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다음으로 리저드의 능력과 약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캐릭터는 확실히 본인 자체가 본체가 괴물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신체 능력이 사실은 여기 나오는 스파이더맨보다 더 셌어요. 덩치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1대1로 싸우는 장면에서 이기는 장면이 거의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약점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예를 들면 약점이 결국에는 언다고 해야 될까요? 능력의 가장 큰 특징은 힐링 팩터, 재생 능력인 거죠. 네네. 마치 도마뱀의 꼬리가 잘리면 다시 재생되는 것처럼, 마치 울버린처럼 다시 재생이 되는 능력이 가장 강한 능력인 거고요. 예.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체 능력도 엄청 강해지고, 그리고 괴물이 되는데도 이게 이제 그 지적인 능력, 원래 이제 박사님이 똑똑하신 분이니까 그 지적 능력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무기라고 한다면은 이제 발톱, 예, 손톱과 발톱이 엄청나게 강해지면서 그게 마치 칼날처럼 갈고리처럼 사용되는 게 이제 리저드의 핵심 무기인 거고요. 꼬리도 그렇고. 예, 꼬리도 그렇고요. 그러다가 약점이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약간 어쨌든 그 도마뱀이라는 게 온도가 내려가면은 잘 못 움직이잖아요. 파충류 자체가. 파충류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거기서 힌트를 얻었는지 몸이 얼어버리면 뭐 재생 능력이 없어진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약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작중 행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리저드로 변하고 나서는 그 힘을 이용해서 본인을 해고시킨 오스코프의 상사를 습격하러 이제 가는 거죠. 네네. 뉴욕의 무슨 다리로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때 처음 이제 스파이더맨과 싸우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결국은 임직원은 살아남죠. 네. 그 차에서 추락하는 거를 스파이더맨이 이제 구출을 해갖고, 이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도마뱀으로 만들기 위한 이제 계획을 실행하면서 이제 그걸 알게 된 스파이더맨과 이제 싸우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오스코프 옥상에 있는 인공 강우기 거기서 이제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형태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그웬 스테이시의 아버지, 경찰관인 그 조지 스테이시를 결국은 사망케 하고, 그렇게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걸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리저드의 최후는 어떻게 됐나요? 다시 인간이 되면서 결국은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리저드의 최후는 그웬 스테이시가 치료제를 찾아내잖아요. 오스코프 사무실에서 치료제를 스파이더맨한테 전달해주고, 스파이더맨은 그걸 가지고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 강우기에다가 혈청 대신에 그 치료제를 바꿔 끼워넣게 해갖고 결국은 그게 결국 발사돼서 하늘에서 이제 치료제가 내려오면서 리저드 자체도 이제 다시 커트 코던스 박사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래 사람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성격도 다시 원래 본인의 성격으로 들어와서 떨어지려고 했던 피터 파커도 이렇게 구해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감옥에 그냥 수감이 되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스파이더맨 2에 나오는 빌런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렉트로를 빌런으로 만든 건 누군가요? 결국은 본인 스스로이긴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오스코프 회사의 무관리가 제일 크죠. 맥스웰 딜런은 직장 내 왕따 피해자죠. 한마디로 그렇죠. 얘기하면. 네. 생일날인데도 퇴근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고장이 났다고 해서 고쳐야 되는데 전력을 차단해야 이제 고칠 수 있는데 동료한테 전화해서 이거 수리하기 위해서 전력 좀 내려달라고 하니까 나 다 퇴근해야 돼서 못한다고 그래버리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결국은 그 전력을 안 내려준 그 동료가 결국은 핵심 인물 아닙니까? 그 그렇죠. 빌런으로 만들어준 그 사람이 전기만 차단해 줬으면은 감전사를 당할 일이 없었겠죠. 어쨌든 간에 고치다가 전기 뱀장어가 있는 수조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 수조에 있던 전기 뱀장어들이 마치 스파이더맨을 문 거미처럼 유전자가 변형되어 있는 그런 뱀장어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치 이제 스파이더맨이 거미에 물렸을 때 거미의 능력을 물려받은 것처럼 뱀장어한테 물렸는데 뱀장어의 능력을 이어받게 되면서 이제 일렉트로라는 빌런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일렉트로의 목표 또는 목적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맥스웰 딜런은 주목받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죠. 네. 주목받고 싶고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결국은 자기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얻은 그 슈퍼파워를 이용해서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스파이더맨이 모든 관심과 사랑을 다 뺏어가는 것처럼 느끼니까 스파이더맨을 제거해야겠다라는 분노가 생겼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일렉트로의 능력과 약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기를 그야말로 여기저기에 쏠 수 있고, 자기 몸을 전기화시켜서 순간 이동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네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이 사실상 거의 없긴 해요. 이게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걸 스파이더맨이 훌륭하게 결국은 기지를 발휘했다. 약점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물이 약점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물 정도. 그래서 처음에 타임스퀘어에 나타났을 때도 소방관의 도움으로 물로서 제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스코프 사람들한테 잡혔을 때도 일단 수조 같은 데 갇혀갖고 그 수조 안에서는 전기를 쓰면 전혀 이렇게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로써 제압이 당하는 거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폭사를 하잖아요. 네. 예, 폭사를 하는 것도 결국은 전기의 과부하로 죽는 거니까 자신의 힘인 전기기 자체가 자기에게는 어쨌든 약점이 될 수도 있었다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일렉트로의 작중 행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쨌든 이제 일렉트로가 전기 뱀장어한테 이제 물린 이후에 약간 몸이 시커멓게 타죠. 네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오스코프 사람들은 일렉트로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편에 커트 코너스 박사로 인해서 오스코프의 이미지가 엄청 나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뉴욕 시민 전체를 도마뱀으로 만들려는 그런 음모가 결국은 그 오스코프의 그 연구 성과로 인해서 나온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 이사진들이 엄청나게 지금 겁을 먹은 거죠. 이게 또 유전자 실험에 의해서 내부 직원이 또 사망했다는 게 알려지면은 회사에 엄청난 타격이 가니까 이 사건 자체를 은폐해서 그냥 맥스 딜런이 실종됐다고 결국은 이제 사건 자체를 은폐해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맥스웰 딜런이 다시 이제 살아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타임스퀘어로 가서 이제 난동을 부리게 되는데 스파이더맨에게 이제 제압을 당해서 오스코프가 운영하고 있는 레이븐 크로프트라는 정신병원에 이제 가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병원에서도 오스코프 이사진들은 어쨌든 간에 맥스웰의 정체를 숨겨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나 뭐 이런 걸 해주는 기보다는 그 스페셜 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생체 실험 아닌 생체 실험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일렉트로의 최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일렉트로가 발전소를 점령을 한 다음에 발전소의 힘으로 가지고 뉴욕시의 모든 전기를 흡수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게 된 이제 스파이더맨이 그웬 스테이시의 도움으로 발전소를 다시 이제 찾아가죠. 네. 그리고 나서 그웬 스테이시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마치 배터리처럼 오히려 전기를 몰아주면은 팔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자라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그 기존에 있는 전력 장치에다가 스파이더맨의 거미줄을 뿌려서 전력 장치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은 다음에 그웬 스테이시가 발전기를 리부팅해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전기가 한꺼번에 일렉트로한테 가게끔 에너지 파워처럼. 네, 마치 일렉트로가 과부하에 빠져서 결국은 폭파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아주 좀 잔인하게 결국 사망을 하는 그런 형태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다음 이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의 두 번째 빌런은 그린 고블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린 고블린을 만든 사람은 본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일단은 본인이 스스로 그린 고블린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만 오스본이 걸려있던 유전병이 아들인 해리 오스본 자신에게도 내려갔는데 영화에서는 노만 오스본은 어쨌든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살아있었는데 해리 오스본은 좀 더 빠르게 그 병이 진행된 것 같아요. 유전병이 인체가 20살이 넘은 친구인데 급격하게 병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치료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어쨌든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힌트라고 하면서 무슨 USB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주고서는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유산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예전에 리처드 파커가 연구했던 자료 중에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뭔가 실마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다가 거미에 그런 비밀이 들어있다. 네. 근데 또 자세히 보니까 그 힘이 아무래도 스파이더맨인 것 같다.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인 건는 모르는 상태였던 거긴 한데 스파이더맨에게 리처드 파커가 연구했던 거미의 힘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느끼고서는 스파이더맨을 통해서 본인도 이제 유전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이제 피터 파커는 어쨌든 자기 친구니까 오리지널 시리즈처럼 엄청나게 중마고는 아니래도 되게 오랜만에 본 친구긴 하지만은 어쨌든 예전에 아버지의 직장 동료의 아들이었으니까 뭐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좀 알고 뭐 지낸 그렇죠. 그런 사이였던 같은 설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잘 알던 친구였으니까 친구가 스파이더맨 유전자를 맞고서는 괴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자기도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자기 피를 내주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해리 오스본은 약간 얘가 나를 안 도와주려는구나. 되게 실망을 많이 하고 약간 또 분노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사회에서 나이 어린 후계자를 인정을 못하고 그 친구한테 모든 그 맥스웰이나 모든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다 그 대표가 시켜서 한 거라고 뒤집어 씌운 다음에 회사에서 그냥 잘라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리고 스파이더맨은 자기 뜻대로 안 도와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맥스웰이 자기네 오스코프가 운영하는 병원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찾아가서
일렉트로한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날 도와주면은 네가 원하는 걸 해줄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오스코프를 장악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스페셜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그동안 다 폐기 처분한 줄 알았던 오스코프의 모든 유전자 샘플들이라든가 뭐 이런 비밀 무기라든가 이런 게 있는 스페셜 프로젝트가 보관되어 있는 그런 비밀 사무실을 찾아냅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거미의 혈청을 자기 몸에 그냥 주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혈청이 오직 리차드 파커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유효했던 거죠. 네. 예, 리차드 파커가 노먼 오스먼한테 잘릴 때 미리 대비를 해놨던 거죠. 그 연구 성과가 오직 자기의 피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 유전자를 이용해서 후속 연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유전자 샘플에다가 자기 DNA를 심어놨던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인 피터 파커는 그 유전자 거미에 물려서 초인적인 힘이 생겼지만은 같은 거미의 혈청을 맞은 해리 오스본은 오히려 병이 더 급격히 악화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살기 위해서 스페셜 프로젝트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슈트를 입는데 그 슈트가 바로 이제 고블린 슈트였던 거죠. 네. 근데 그 슈트의 능력이 약간의 이제 몸을 치료해주는 힐링 팩터 능력이 있는 그런 슈트였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입고 그나마 이제 생존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혈청을 맞고 나서 급격하게 병이 악화돼서 고블린처럼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린 고블린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이 상태를 만들어버린 스파이더맨을 대한 분노와 증오? 그거였던 것 같아요. 딱 일단은 이 영화 자체에서 보여진 표면적인 거는 그거여가지고 그 이후에 뭐 어떤 좀 더 구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구상이 이 작품에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린 고블린이 된 이후에 한 3, 4분 정도 싸우죠. 바로 제압당하고 네. 그냥 끝나는 거니까 뭔가 목표나 목적을 말하기에는 너무 빠른 시간이어서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향후의 계획을 뭔가 설명 같이 보여주는 후키 같은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끝을 맺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능력과 약점은 뭐가 있을까요? 샘 레이미 시리즈랑도 유사할 것 같아요. 슈트 자체가 이제 약간의 능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시리즈에서는 그 글라이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수 약물을 먹어야지만 그 초인적인 슈퍼파워가 생겨서 글라이더를 이렇게 조종한다 뭐 이런 설정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모든 초인적인 능력과 힘이 다 그 슈트에 이미 장착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슈트만 입으면은 글라이더라든가 뭔가 능력 같은 게 다 이미 장착될 수 있게끔 되게 편리한 설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슈트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다. 그리고 뭐 약점이라고 하면 어쨌든 병에 걸렸으니까 약간 제정신이 지금 아닌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약간 지금 위험한 상태고 뭐 슈트를 벗으면은 힘이 다 그냥 소진된다. 사실상 이제 환자인 거죠. 예, 환자인 거니까.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슈트를 벗고 나니까 그냥 일반 사람처럼 그냥 변해버린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린 고블린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그앤이랑 같이 있는 거를 보고 얘는 피터 파커다 라는 느낌이 확 왔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맨을 희망을 빼앗기 위해서 그앤을 납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파이더맨한테 결국은 이제 한 방에 제압당한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 바로 그냥 제압당하죠. 왜냐면 이제 어쨌든 피터 파커는 그동안에 엄청 많이 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 경험이 풍부한데 해리 오스본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린 고블린 슈트를 입고서는 나왔다 보니까 전투력에서 아마 상대가 안 되죠. 아무리 뭐 그 슈트에 그런 무슨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해도 그 기능을 다 익히지도 못한 상태로 지금 바로 쌓았던 거니까 한순간에 제압을 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그 사이에서 그웬 스테이시가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피터 파커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3번의 죽음 중 이제 마지막 하나 그웬 스테이시의 죽음까지 이제 영화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일렉트로를 꼬내줬던 그 정신병원에 다시 자기도 이제 갇히게 되죠. 갇히게 되고 났는데 그때 이제 피어스라고 하는 소칭 젠틀맨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해서 해리와 같이 시니스터 식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이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죠. 범죄자 집단. 네, 범죄자 집단. 그러면서 스페셜 프로젝트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이 젠틀맨 피어스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이걸로 해서 뭐 범죄자들을 해갖고 뭔가 만들어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라이노라는 캐릭터가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이 라이노는 원래 영화 초반에 한번 또 나왔잖아요. 네, 맨 처음에서 이제 러시아인으로 등장하는데 초반 차 추격전을
펼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스코프의 플라토늄을 이제 훔치려고 네. 플라토늄이 담겨 있는 그 트럭을 훔치는 일당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네. 약간 보스 같은 그 일당 중에 보스 같은 인물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맥스웰이 그 피터 파커를 만나게 되죠. 그 추격전에서 이제 스파이더맨과 알렉세이 일당이 이제 추격을 하는 그 와중에 피터 파커가 택시에 치일 뻔한 맥스웰을 이제 구해주고 그래서 이제 맥스웰이 그거에 감격해서 그때부터 스파이더맨 덕후가 돼버리죠. 네,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나를 기억해, 내 이름을 알아, 막 이러면서 그 모든 이 에피소드가 카체이싱 장면 때문에 생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결국은 스파이더맨한테 잡히죠. 네. 잡히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탈옥을 해리 오스본이 도와준다라는 네. 설정인 거죠. 네. 해리 오스본과 아까 그 젠틀맨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탈출을 도와주고 그리고 스페셜 프로젝트에 있던 여러 가지 슈트들 중에 코뿔 소리 영상케 하는 이상한 그 기계 장치를 전달해 줍니다. 그거를 탑승하고 뉴욕 한복판에 나타나서 난 라이노다 하니까 그웬 스테이시의 죽음 때문에 페인처럼 살고 있던 스파이더맨이 그웬 스테이시의 연설을 듣고 다시 또 마음이 동해서 이대로 이렇게 페인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해갖고 다시 각성을 한 다음에 이제 라이노 앞에 다시 등장을 해서 둘이 싸우는 것으로 하면서 이 편이 이제 막을 내리는 게 됩니다. 사실 최후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잡혔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이 다음 얘기할 게 속편이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흥행에서 간신히 약간 손익을 넘었다고 해도 좀 애매한 그 정도로 끝을 냈고 성적 자체가 그리고 이제 MCU로 합류가 결정이 되면서 이 프로젝트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네. 뭐 일설에서는 스파이더맨이 라이노한테 져갖고 죽어서 3편이 안 나오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빡대표였고요. 양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